네, 잘 들리시나요? 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드릴 논문은 MIC Masked Image Consistency for Context Enhanced Domain Adaptation이라는 논문으로 2023 CEPR에 소개된 논문입니다. 본 논문의 준비를 위해서 김병현 유치원님이 도와주셨고, 저는 발표자 안종식입니다. 오늘 발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인트로덕션부터 컨클루전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최근에 비전 태스크의 딥러닝 네트워크들이 이제 많은 발전을 이루어서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딥러닝 네트워크는 학습 데이터가 매우 중요하고 학습 데이터 구성 시 모든 경우에 대해서 학습 데이터를 획득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보시는 것 같이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학습되지 않은 공사상 표시 등의 문제로 사고가 이루어지기도 하고요. 공을 따라다니는 축구 중계 AI 카메라가 이제 대머리 심판을 공으로 인식해서 대머리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아래 보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는 이제 라바콘을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시뮬레이터를 만들어서 일반적으로 구하기 힘든 데이터, 예를 들면 이제 사슴이 튀어나온 상황이나 아니면 국방 분야처럼 보안으로 인한 폐쇄적인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대응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실제 시뮬레이터는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실제 데이터와 다릅니다. 왼쪽에서 보시다시피 미국의 고속도로는 한국의 고속도로와 거의 유사하게 생기긴 했지만은 자세히 보면 생김새도 다르고 문자의 위치, 언어들이 다릅니다. 이러한 다름은 미국에서 학습된 딥러닝 네트워크가 한국에서 어느 정도 동작은 하겠지만은 다소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시다시피 시뮬레이션 데이터셋으로 대표되는 GTA5를 이용한 자율주행 환경 데이터셋과 시티스케이프 데이터셋을 비교해보면 거의 유사하지만은 세맨틱 세그멘테이션 수행했을 때 성능 지수가 많이 차이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GTA5와 시티스케이프를 TSN을 통해서 피처 비주얼라이제이션 해보면은 위에서 보시다시피 피처의 디스트리뷰션의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딥러닝 네트워크가 동작하는 방식은 학습에서 배운 디스트리뷰션 내에 동작을 하기 때문에 두 데이터셋을 디스트리뷰션을 이제 일치시켜 기존의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이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도메인 어댑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이제 파생된 방법입니다. 가로축이 이제 타겟 데이터고요. 우리가 이제 최종적으로 원하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라 하고, 세로축은 프리트레인 웨이트를 만들기 위해 사전 소스 데이터셋, 어, 방금 설명드린 예시로는 시뮬레이션 데이터셋이라고 했을 때 이쪽 트랜스퍼 러닝이 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을 통해 언슈퍼바이즈 러닝으로 학습을 한 뒤에 이걸 이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타겟 데이터의 어노테이션을 가지고 학습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리뷰할 논문인 MIC 같은 경우는 여기 이쪽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소스 데이터의 어노테이션은 필요하고요. 타겟 데이터는 이제 어노테이션이 필요 없는 언슈퍼바이즈 도메인 어댑테이션이라는 방법의 한 종류입니다. 이러한 UDA 같은 경우는 이제 라벨링이 비용이 매우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소스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데이터라고 했을 때 시뮬레이션 환경에서는 우리가 임의로 만든 환경이므로 당연히 어노테이션 데이터는 자동으로 획득되기 때문에 무료고요. 실제 데이터에서는 어노테이션 작업이 필요하지만은 UDA 같은 경우에서는 타겟 데이터의 어노테이션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라벨링 작업 없이 실제 비전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논문에서 소개된 부분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넣어봤는데요. 이제 UDA 방법을 활용해서 지속적으로 자가 학습을 하는 파이프라인을 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의 학습 방식은 이제 사전에 이제 학습한 프리트레인 웨이트를 가지고 실제 추가적으로 확보되는 데이터에 사람이 라벨링을 통해서 재학습을 통해 모델의 업데이트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UDA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타겟 데이터에 라벨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알아서 획득되는 데이터를 재학습시켜서 지속적으로 모델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자가학습 파이프라인을 구축하는 하나의 근간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뭐 여기서 더 개발해야 되는 기타 기술들은 많지만은 어떤 UDA가 그런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장점으로 한번 넣어봤습니다. 본격적으로 소개드릴 MIC 논문은 이제 이런 컨트리뷰션이 있습니다. 기존의 다른 UDA 방법의 성능을 부스팅하는 방식으로 동작하는 MIC 모듈을 붙이는 방법이 오늘 소개드릴 MIC 방법이고요. 당연히 이제 기존 UDA 방법에다 붙이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존의 방법에 인디펜던트하고 쉽게 붙일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점이
구현이 쉽다는 컨트리뷰션으로 작용을 합니다. 또한 이제 어떤 비전 태스크에도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고, 그 예로 GitHub에 구현된 코드를 보면은 클래시피케이션, 디텍션, 세맨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가 각자 구현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릴레이트웍스에서는 기존의 UDA 방법론 몇 가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어드버서리얼 메서드인데요. 이 어드버서리얼 메서드 같은 경우는 겐에서 사용되는 디스크리미네이트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소스와 타겟 디스트리뷰션을 일치시키는 방법입니다. 겐 또한 의미론적으로 보면은 페이크와 리얼 데이터 사이의 디스트리뷰션을 일치시키는 방법이고, 도메인 어디테이션 또한 같은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디스크리미네이트 관점에서 접근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리얼은 이제 소스 도메인, 페이크는 이제 타겟 도메인이 되겠고, 라벨이 존재하는 소스 도메인은 일반적인 세멘틱 세그멘트 로스인 픽셀 레벨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사용하게 되고요. 어드버서리얼은 소스와 타겟을 구분하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학습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DA 포머입니다. DA 포머는 이제 기존에 뉴데이 성능이 매우 낮았었는데요. 이걸 이제 한순간에 이제 높게 끌어올린 논문입니다. DA 포머는 이제 오른쪽과 뒤쪽에 보시다시피 트랜스포머 기반 엔코더와 디코더 구조를 제한한 DA 포머 네트워크도 제한하고요. 왼쪽과 같이 디스틸레이션 기법과 이미지넷 프리트레인 인코더를 사용해서 UDA 기법을 구현을 했습니다. 이미지넷 프리트레인 웨이트는 이제 피처 맵과 학습하고자 하는 네트워크의 피처 맵을 유사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소스 도메인의 놀리지를 잊어버리는 캐타스트로픽 펄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이 UDA 방법을 통해서 이 DA 포머를 통해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MIU 시티스크립트에서 68.3을 달성했고요. 위에 보시는 슈퍼바이드 러닝 방법 사용했을 때 76.4로 어느 정도 이제 많이 따라오는 것을 보여준 논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HRDA입니다. 이제 HRDA는 같은 이미지 내에 다른 크기의 레졸루션으로 이미지를 크롭해서 큰 해상도로 자른 이미지를 다운 샘플링하고 이미지 퀄리티가 떨어지지만 넓은 지역을 보는 넓은 지역을 볼 수 있는 LR 컨텍스트 크롭을 하게 되고요. 추가적으로 해상도를 유지하고 적은 지역을 크롭해서 디테일이 살아있는 HR 크롭을 똑같이 크롭해서 이 두 가지를 사용해 세그멘테이션 성능을 올렸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어텐션 헤드를 부착해서 고해상도와 저해상도의 어떤 피처를 선택할 건지 피처 셀렉션도 수행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HRDA는 DA 포머 베이스에서 추가적인 학습 과정을 더해서 구현한 UDA 방법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실까요? 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메소드입니다. 이제 MIC 모듈의 이제 UDA 트레이닝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소스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입력을 하게 되고요. 소스 이미지는 GT가 존재하므로 GT와 같이 비전 태스크에 맞는 슈퍼바이드 로스를 계산합니다. 현재는 세그멘테이션이니까 보시는 것 같이 픽셀 와이즈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할 수 있고요.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는 이제 W와 H가 1이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냥 W와 H가 각각 1인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를 계산해서 슈퍼바이드 로스를 계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타겟 이미지를 똑같이 네트워크에 입력을 합니다. 그 후 이제 어댑테이션 로스를 계산하게 되는데요. 이 어댑테이션 로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UDA 방법의 디펜던시한 로스입니다. 이 기존의 UDA 방법들의 디펜던시한 이제 어댑테이션 로스와 슈퍼바이드 로스를 적절한 웨이트를 사용해서 가중치 람다를 사용해서 로스를 계산하는 것이 이제 기존의 UDA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은 릴레이트웍스에 설명드린 로스들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드버서리얼 체인 같은 경우에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해서 소스인지 타겟인지 계산하는 부분이 어댑테이션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를 통과한 계산 로스를 원래 겐에서는 디스크리미네이터 네트워크만 학습하던 것과 달리 세그멘테이션 네트워크에서는 전부 세그멘트 네트워크까지 백프로파게이션 해서 모델을 학습하게 됩니다. 수식을 보시면은 겐 로스에서 이제 디스크리미네이터 부분만 떼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아까 설명드린 여기에 어댑테이션 로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DA 포머랑 이제 HRD에서의 이제 어댑테이션 로스는 두 가지 논문이 이제 동일한 로스이기 때문에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릴레이트웍스에 설명드린 이미지넷 인코더와 현재 모델의 피처 시뮬러리티를 구하는
이 부분이 이제 죄송합니다. 어댑테이션 로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수식에 보면 이제 이미지 넷의 피처와 현재 네트워크의 피처를 L2 로스를 통해서 시뮬러리티를 계산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미지넷 같은 경우에는 배경보다는 포어그라운드에 집중한 데이터셋이기 때문에 포어그라운드, 즉 things만 필터링해서 해당 마스크만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다시 MIC로 돌아와서 MIC 로스를 계산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타겟 이미지를 네트워크에 EMA를 통해서 만든 EMA 티처에 넣게 되고요.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슈도 라벨을 만들게 됩니다. 이 슈도 라벨은 이제 EMA 티처를 통해 만든 이제 이미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이제 그레디언트를 이제 끊어서 역전파를 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에 타겟 이미지의 일부를 마스킹해서 만든 이미지를 마스킹해서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요. 이걸 이제 네트워크에 입력을 하고 기존에 전당에서 만든 슈도 이미지랑 MIC 로스를 계산하게 됩니다. MIC 로스는 이제 다음과 같은 형태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Q는 이제 퀄리티 웨이트로 보시는 것 같이 제일 높은 프로버빌리티를 의미합니다.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은 이제 제일 프로버빌리티 높은 클래스의 프로버빌리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는 모든 픽셀에서 제일 높은 프로버빌리티 계산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요 H 부분은 이제 아까도 설명드린 크로스 엔트로피 부분이고요. 마스크드 프레딕션과 슈도 라벨을 두 개의 크로스 엔트로피를 통해서 로스를 계산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방금 보신 이 마스크드 이미지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보시게 되면 이제 저희가 SSL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최근에 이 마스크드 오토인코더 MA 방법이 셀프 슈퍼바이즈 러닝 분야에서 굉장히 효과가 많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MA 방법 같은 경우에는 NLP에서 버트에서 토큰을 가지고 마스킹을 하고 해당 토큰을 리컨스트럭션하는 방법이 효과가 좋았다라는 거에 착안해서 그거를 이미지에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영상 내 마스킹된 부분을 이제 리컨스트럭션 하기 위해서 주변 패치들의 컨텍스트를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전체 영상의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도록 하는 인코더를 생성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익스페리멘트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은 디텍션과 클래시피케이션 부분을 빼한 세그멘테이션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그멘테이션 평가를 위해서 사용되는 테스트입니다. GTA2 CS는 이제 CS는 시티스케이프이고요. GTA 시뮬레이션 이미지를 실제 시티스케이프 타겟으로 한 태스크이고요. CS2 닥트리는 맑은 날에서 밤으로 이제 하는 태스크이고 CS2 ACDC 같은 경우에는 맑은 날에서 시기가 좋지 않은 날씨를 가진 날로 도메인 어댑테이션 하는 태스크입니다. 먼저 이제 이 표에서 보시다시피 MIC를 적용하는 경우가 정도는 이제 다르지만은 대부분 UDA 메소드에서 좋게 성능 수치를 좋게 만드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고요. 위쪽의 경우에 성능 수치가 다른 쪽보다 높은데 보시면은 실제 이쪽에 이제 옛날 기법들 같은 경우는 원래 원체 수치가 안 나와서 MIC를 사용해갖고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재에서도 IOU 2.1, 2.3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성능 증가 수치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 결과에서 보시면 다른 UDA 메서드 대비해서 높은 성능을 내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특히 슈퍼와이드 러닝과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은 거의 슈퍼와이드 러닝의 근사한 수치를 이제 MIC를 통해 도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성적인 결과도 보시면 MIC를 통해 예측을 해도 마스크 퀄리티가 GT와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기존에 이제 다른 방법들은 도로의 경계를 이제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는데 MIC 방법은 마스크 퀄리티가 매우 뛰어나게 예측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MA 방법에 대해서 어블레이션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MA가 어떤 의미로서 작동을 하는가 여러 가지 마스킹을 통해 증명을 했는데요. 여기 A 같은 경우에는 이 해당 영역만 보게 되면은 페데스트리단으로 이제 유추해서 마스크를 프리딕션하게 되는데요. B 같은 경우를 보면은 위에 이제 작은 영역만 봐도 여기 헬멧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이 헬멧만 보면 밑에 지역을 이제 컨텍스트를 통해서 이해한 컨텍스트를 통해서 라이더로 이제 인지를 하게 되고요.
반대로 이제 아랫부분만 봐도, 이제 아랫부분에는 자전거만 보여도 이 자전거를 통해서 라이더가 타 있는 걸 이제 유추할 수 있고요. 이제 나머지 전체를 보게 되면은 위, 아래, 뭐 좌우 이렇게 모든 컨텍스트를 가지고 마스크를 잘 유추한다라는 걸 이제 실험을 통해 증명을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MA 논문 같은 경우에 보면은 한 75% 정도 마스킹을 했을 때 가장 SS의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 MIC 논문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패치 사이즈가 64, 128일 때, 그리고 이제 70% 정도가 가렸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MA 같은 경우에는 어그멘테이션에 강인하다고 합니다. 이제 기존의 컨트라스티브 로스를 통해서 SSL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어그멘테이션 기법에 상당히 민감했는데요. M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그멘테이션 기법에 그렇게 민감하지 않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MIC에서 똑같이 적용이 됐는데요. 보시다시피 이제 컬러 어그멘테이션에 이제 유무에 상관없이 계속 MIU를 비슷하게 유지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이제 사실 논문에서는 결론에 대해서 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결론은 이제 사견 위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UDA 성능을 보시면은 어느새 이제 MIC를 통해서 슈퍼바이저 러닝에 근접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도 초반에 설명드린 이제 알아서 발전하는 네트워크 기술이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는 형태로 개발돼서 나오는 게 멀지 않은 게 아닐까 하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 한계점은 명확합니다. 이제 기존의 타겟 도메인과 같은 클래스, 유사하지만 다른 디스트리뷰션의 도메인인 타겟 도메인으로 이제 어댑테이션을 해야 되고요. 실제로 쉐이프가 많이 다르게 되면은 UDA 메소드가 잘 동작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쉐이프가 많이 다른 경우에도 연구가 좀 진행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이런 형태 아니면은 뭐 진짜 라벨이 거의 필요 없는 형태의 네트워크들이 많이 학습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도 좀 기대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